과하게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 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전부 크게 보면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렇네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 구리가 좀 에스트로겐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당주 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미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전문가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썸네일이나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성조숙증입니다. 그 여성 호르몬 비롯한 호르몬 간의 관계가 중요한 질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잘 아시는 유방 갑상선 외과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 황미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부산에서 하나유해과를 운영하시고요. 몸의 종합적인 건강을 다루는 이제 기능의학을 도입한 평생건강 클리닉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보충해서 병원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공은 외과이고요. 유방갑상선 내분비외과를 세부 전공으로 했고, 호르몬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섭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능의학이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환자분들을 케어하고 싶어서 기능의학 쪽으로 진료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뭐 기본적인 유방외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능의학 진료, 수액이나 해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소개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셋 다 여아인데요. 애국자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 조금 본격적인 사춘기가 오기 전에 아당줄도 했었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또래들에 비해서 초경을 늦게 했어요. 2명이나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아당줄 그리고 생활습관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셋째는 성조숙증이 와버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볼 연령이랑 호르몬 자격 검사 둘 다 받고 내린 진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둘 다 경험한 부모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모가 직접 캐치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항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 그 몸마음 밸런서 김주리님 인스타 라이브로 같은 주제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네. 1년 전이죠. 그쵸. 딱 1년 전이고 제가 그때 라이브로 다 보고 다시 복습까지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근데도 그때는 그게 저희 아이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병원 가볼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얼마 전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건데 이미 1년이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하시는 게 아무래도 치료 효과나 이런 게 더 좋을 테니까 먼저 그래서 자가 진단 항목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일단 성조숙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성조숙증의 원래 이제 우리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살쯤에 유방이 이렇게 자라면서 시작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한 12살 그때쯤부터 고환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빨리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조숙증 진단을 하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2학년 이때쯤에 가슴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 이거 뭐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부터 고환이 약간 커지기 시작하거나 어디 털이 조금 나기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가슴이 커지는 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면 조금 빠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그렇죠. 해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약간 빠른 느낌이 들면은 이제 병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머물이 생긴다. 작년에 사실 머물이 살짝 생겨서 엄마 뭔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유제품을 좀 드려볼까? 이 정도만 접근을 했었어요. 꼭 그거 하나로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책을 좀 찾아보니까 키가 1년 사이 10cm 이상 컸다. 그게 딱 해당이 됐었고요. 그쵸. 예, 네. 맞아요. 또 성장이 하나는 굉장히 빨라지죠. 발이 유독 크더라고요. 올 초에 이제 올 초에 신발을 사러 갔는데 거의 제 발에 육박하게 이제 크기가 비슷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키랑 같이 크는 거긴 한데 발도 좀 큰 편이었고 그런 게 약간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2차 성징을 시작하면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사실 성적 성숙과 함께 키도 확 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날까 봐 지금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네. 아이가 건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커서 빨리 멈출까 봐. 그쵸. 예, 그게 이제 다들 걱정인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성조숙증이 그렇게 특발성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지만 간혹 가다가는 질병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네. 좀 세세하게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지나치게 빠른 경우에는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모든 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모두가 가지는 의문이죠. 왜?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원인을 좀 알고자 하는 게 뭐 잘잘못을 따져서 뭘 탓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성조숙증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보면은 성조숙증이 병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알려져 있는 원인은 큰 카테고리를 보면 GnRH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그 그렇죠. 학위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GnRH가 나오면 뇌하수체에서 FSH, LH 같은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걔네들이 난소와 고환에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성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이유로든 GnRH를 자극하는 어떤 게 있으면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 아래 레벨의 LH나 FSH,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을 자체를 자극하는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병리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뇌 손상을 받았거나 뭐 방사선을 쬐거나 뭐 혹이 있거나 뭐 수술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 뇌염 같은 걸 좀 이렇게 앓고 나서 일이 생기는 거는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것보다 조금 더 흔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호르몬이나 부신호르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혹이 생겨서 종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치료를 해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런 걸 찾아보는 거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적인 원인을 감별을 해내고 그것도 아닌데 이제 커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잖아요. 이제 책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특발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가지고 뭐 90% 이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애들이 더 흔하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 아닌 이유로 이제 아픈 것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케어를 했을 때 좀 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질병이 아닌데 90% 이상이라는 거는 최근에 환경이 바뀌면서 현대화되면서 이게 많아진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호르몬이. 네. 그러면은 호르몬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많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일단 남 탓하기 좋아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먼저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감기 뭐 이렇게 좀 심하게 걸리고 알레르기 있으면 뭐 음, 스테로이드를 네. 먹거나 뿌리거나 바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먹거리 중에는 호르몬으로 사육된 축산품이죠, 대부분. 고기, 유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제를 써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제 음,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뭐 세제나 플라스틱 그릇들, 뭐 빨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들어오는 이제 환경 호르몬도 어떤 호르몬에 과다 노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했어요. 그죠? 이제 내부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체지방 과다. 체지방 과다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네. 살찐 애들이 좀 성조숙증이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우리 체지방에서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렙틴이 GnRH를 자극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찼으니까 약간 그 렙틴은 내가 지금 저장한 에너지원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된 에너지가 많으니까 인제 성숙할 단계야라고 신호를 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렙틴이 GnRH를 좀 자극하는 경향이 있고 또 체지방 안에는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친구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음, 예. 그러니까 콜티솔이 나오면 이제 그 콜티솔이 GnRH를 또 자극해요. 콜티솔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부신에서 막 나오는 그 호르몬인데 그 친구가 많이 나오면 또 2차 성징을 해라라는 신호가 몸에 팍 켜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당줄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성조숙증 사실 예방하는 툴이에요. 그죠? 예, 우리 과당 섭취 줄여야 되고, 탄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또 인스턴트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걔네들 많이 하면 체지방 많아지고 스트레스 레벨 높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2차 성징 빨리 오고 그런 것들을 촉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캠페인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가 보면 키에 비해서는 되게 마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성조숙증에 오리라고는. 그런데 아까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 아마도 스테로이드제. 얘가 이제 어릴 때 좀 아토피를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때 좀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었고, 최근까지도 특정한 부위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생기면 이제 제일 약한 단계의 스테로이드지만 좀 발라주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거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 또 굳이 따지자면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 쪽 그러니까 이제 뽑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그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싼 장난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우리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네. 제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조금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 좀 있어요. 이게 조금 유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좀 2차 성징이 빨랐을 수도 있고, 그 음, 할머니가 빨랐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유전적인 그런 패턴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음, 집안이 어땠는지도 좀 보시고, 다만 우리 부모님 욕심에 키를 좀 더 키워주고 싶은 그런 음, 욕심에 약간 성조숙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좀 2차 성징이 엄청나게 빨라져서 아이가 막 그 생리를 감당할 수 없는 나이인데 막 하고 있고 음, 이건 좀 너무 과하지만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아이의 그 성장 속도에 조금 이르게 뭐 네. 그러는 경우는 옆에서 서포트를 좀 잘 해주고 그 아이가 키가 급성장하는 그 시간 동안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차 성징이 좀 빨리 했었거든요. 음, 저 어릴 때. 그때는 음, 뭐 플라스틱이고 뭐고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장난감 음. 뭐 과자고 이런 거 많이 안 먹었는데. 근데 제가 좀 빨랐는데 저희 딸이 좀 빠르더라고요. 아, 2학년 때 약간 멍울이 잡히고 그랬었어요. 그치만 제가 무슨 음,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고 그 성교육 같은 거였어요. 음, 그런 게 이제 가슴이 커지는 거야, 이런 게 여자야,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서 그냥 같이 이제 성장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4학년 말인가 5학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생리를 했는데 제가 4학년 때 생리를 했었거든요. 아, 그럼 어, 초2에 처음 약간 가슴이 시작을 커지고, 했는데, 네, 약간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음, 4학년 말, 5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딸은 음, 생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주니까 약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가 약간 늦잖아요, 사실 우리 때문에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약간 힘들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옆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뭐 키도 잘 크고 생리도 잘 받아들이고 하더라고요. 음, 예. 지금은 중학생인데 뭐 잘 음. 크고 있으니까. 네, 저도 네. 약간 그 접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진단은 받았는데, 그리고 뭐 1년 지났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이걸 내가 오히려 나서서 막 과도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대처법을 좀 알려주고, 이제 성장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좀 그렇게 해볼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빠르게 캐치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고, 네. 아이에게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면 없는 병이 만들어지는 느낌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지만 뭐가 있으면은 조치는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예. 예, 네.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빨리 성장하잖아요. 몸은 네. 빨리 성장하는데 마음은 느리게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사실 지금 이 현대 사회의 패턴이거든요. 우리 음,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 뭐랄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이게 인스턴트 같은 이런 공업 제품들이 되게 많아지고 사회가 되게 이렇게 급변하면서 어떤
인간이라는 개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숙해서 거기에 이제 셋업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 뇌몰리고 있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뭐 이런 실험 같은 걸 해보면은요,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은 쥐 같은 거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이렇게 던져두면은 번식하는 시기가 빨라져요. 아. 길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는 번식기가 도발하는 거죠. 빨리 커서 빨리 네. 해결하고 나의 개체는 없어지고. 맞아요. 빨리. 유전자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유전자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있으면은 그게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음식의 스트레스든 무엇이든 간에 스트레스가 많은 어떤 환경에 탁 놓이게 되면은 우리는 빨리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를 빨리 2세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숙 속도가 빨라져요. 키는 덜 커도 아기는 낳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그죠? 원인일 수 있겠네요. 좀 크게 보면. 사실 크게 보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전부 크게 보면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렇네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 근데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스트레스 주는 거고, 그죠? 스트레스 줘서 염증을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스테로이드 연고도 그렇고, 뭐 호르몬제도 그렇고, 뭐 다 그런 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게, 생활 습관도 편안하게.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운동으로 좀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더 내추럴하게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자가진단 항목할 때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아단줄 공부 통해서 모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되게 아이들 현재 몸 상태를 알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 다 이제 2차 성징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기록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모발 검사를 잘 아시니까 2차 성징 때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부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사춘기 시작할 때쯤 부리가 싹 올라가고 느린 대사로 진입하는 거,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본 특징들은 그랬어요. 맞아요. 예, 딱 잘 보셨고, 구리가 좀 에스트로겐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2차 성징을 할 때 구리가 좀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있죠. 아이 때는요, 되게 대사가 빨라요. 빨라야 세상에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빨리 자라야지 부모가 이렇게 안고 있지 않아도 아이가 세상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빠른 성장을 위해서 대사가 되게 빠른데, 한 10살? 네. 빠르면은 뭐 한 7세나 뭐 5세나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10세 근처쯤 되면은 대사가 바뀌기 시작해요. 영양적인 그런 대사의 성장이 약간 느려지고 그렇게 바뀌면서 구리는 사실 아연이랑 좀 같이 잘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리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연은 약간 그걸 컴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서로 기량작용처럼 서로 핑퐁핑퐁 하면서 대사를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구리가 그런 2차 성징을 도우면서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리 주기에 맞게 하는 그런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좀 도우면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간 낮은데 뭔가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이런 열망이 확 있을 때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도 되게 커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구리가 이렇게 막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뭔가 하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구리가 처음에 조금 높아지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2차 성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모발 검사에서 확 올라가면은 아이가 그런 성호르몬 쪽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고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구리는 음식에서는요, 이제 뭐 카카오나 조개류나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보카도에도 좀 있고, 콩에도 많이 들었고.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그런 음식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반면에 이제 뭐 아연 같은 거를 좀 잘 드셔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구리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절이 좀 필요하죠. 구리 있는 음식을 약간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아연 있는 걸로 보충을 해준다. 조금 보충을 해주면서 이렇게 음식을 약간 가려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네요. 그렇죠. 균형 맞춰주는 느낌으로. 근데 구리가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연이 같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구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제 너무 높아지면 애가 이제 성적증이 오나 이런 생각 한번 의심해봐야 되고 조금 큰 애기들 같은 경우에 있죠. 청소년 후반기, 그죠? 10대 후반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이미 2차 성징이 끝났는데 구리가 높고 이러면은 약간 유방 질환이 빨리 온다든지 뭐 자궁 질환이 좀 빨리 온다든지 이럴 수 있어서 생리통이 되게 심하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 또 좀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혹시나 모발 검사를 하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자가진단 항목에 더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해봤고요.